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설산의 정점에서 달아 눈보라는 사방을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은백색의 장막 속에서 설아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한 채 한 걸음씩 위태로운 산길을 헤쳐나갔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곳이었으나 그녀에게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소중한 터전이자 가장 익숙한 놀이터와도 같았다. 설아는 차가운 얼음바람이 살을 지시기는 고통 속에서도 소중한 삶꽃을 찾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날고해진 무명옷은 이미 얼어붙어 딱딱해졌지만 설아는 허리춤에 매달린 단단한 곡괭이를 다시 한번 고쳐주며 주변을 살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탔던 그녀는 바람의 방향만으로도 눈사태가 일어날 지점과 숨겨진 동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따라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든 노모를 위해 반드시 만년삼을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설아의 흔들림 없는 의지는 차가운 대지 위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결을 타고 비릿한 혈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고 설아는 순식간에 발걸음을 멈춘 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라면 짐승의 냄새가 나야 할 곳에서 풍겨오는 것은 분명 사람의 피냄새였으며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낮추어 접근했고 그곳에는 눈 위에 붉은 꽃이 핀 듯 처참하게 흩뿌려진 선혈과 함께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화려한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차가운 눈 위로 퍼져나가는 붉은 액체는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잔혹한 수묵화처럼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으며 그의 가슴팍에 깊숙이 밝힌 화살촉 주위로 검게 변한 핏자국이 독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수려한 이목구비와 기품 있는 분위기는 그가 결코 평범한 신분의 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짐작하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숨이 끊어졌을 법한 치명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검을 꽉 움켜쥔 채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듯한 기세를 내뿜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의술의 기본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남자의 무거운 몸을 부축하여 근처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가 부딪히는 불길한 금소금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설아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긴박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한 채 자신이 미리 보아두었던 숨겨진 암벽 뒤의 비밀 동굴로 향했으며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바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추격자들이 산의 지리에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 그녀는 일부러 험한 바위 틈으로 이동하며 흔적을 위장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결코 남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노력을 돕는 듯 발자국 위로 새로운 눈을 덮어주었으나 뒤따라오는 살기 어린 기운은 여전히 그들의 목전까지 바짝 다가와 숨통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다. 동굴 안으로 간신히 몸을 숨긴 서라는 남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서둘러 근처에 모아두었던 말은 나뭇가지에 불을 지펴 미약한 온기라도 만들어내려 애를 썼다. 남자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 퍼져나가는 검은 도끼가 그의 생명력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약초 주머니를 꺼내어 해독 효과가 뛰어난 산삼뿌리를 으깨어 남자의 입술 사이에 밀어넣으며 제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외부의 폭풍우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동굴 입구를 두드리며 남자의 영혼을 낚아채 가려는 듯이 사납게 울려 퍼졌다.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던 남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설아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한 기세로 낚아챘으며 그의 눈빛에는 짐승 같은 경계심과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나를 죽이러 온 자들의 첩자냐?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서늘한 권위는 설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설아는 당황하지 않고 남자의 매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은 그저 산에서 삶을 캐는 천한 계집일 뿐이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라며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의 맑고 정직한 눈망울을 보며 잠시 의심을 거두는 듯했으나 여전히 한 손으로는 칼자루를 놓지 않은 채 주변의 어둠을 날카롭게 감시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설아는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쓰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당장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독이 심장에 닿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전문적인 식견에 남자는 마지못해 손에 힘을 풀었으며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몸을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설아는 재빨리 단검을 불에 달구어 남자의 옷을 찢어내고 화살촉이 밝힌 자리에 썩은 살을 도려내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혹한 고통에도 남자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에 설하는 내심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토록 고귀해 보이는 자가 왜 이런 험한 산중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상처 소독을 마친 설아는 미리 준비해둔 희귀한 약초가루를 도포한 뒤 깨끗한 천으로 환부를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도했으며 남자의 체온이 점차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설아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가 가진 남다른 담력과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묘한 경외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나라의 대곤이언이다. 네가 만약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겠다는 그의 선언은 어둠 속에서도 무겁게 울려 퍼졌으며 설아는 그가 고귀한 왕족임을 알게 되자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묵묵히 밤새 불을 지키며 남자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굴 밖에 눈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맹렬해져 모든 생명체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추격자들의 소리도 점차 멀어지는 듯했으나 아라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며 주위를 경계했다. 이현은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내뱉으면서도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친 풍파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듯한 절박한 모습이었다. 설아는 차가운 물에 적신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이 남자가 겪었을 고독과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짐작하며 가련한 마음이 들어 나직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녀의 노랫소리는 차가운 동굴 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대군 이현에 일그러졌던 미간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아 깊은 잠의 수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 가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가 잦아들고 하늘 위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산은 여전히 냉혹한 침묵을 지키며 그들 앞에 놓인 험난한 운명의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설아는 동굴 입구로 나가 주변의 지형을 살피며 적들이 완전히 물러갔는지를 확인했고 눈 위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추격자들이 아직 산 아래 기슭을 맴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연이 깨어나기 전에 산행에 필요한 비상식량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해 주변에 덫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성을 보이며 산사람으로서의 탁월한 생존 전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군을 안전한 곳까지 호송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피어오른 묘한 동질감이 서로 뒤엉켜 복잡한 심경을 자아내고 있었으나 행동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다. 잠에서 깬 이어는 어제의 사나웠던 눈빛 대신 조금은 차분해진 시선으로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밤새 헌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오름을 느꼈다.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고 나를 관아에 넘기면 평생 먹고 살 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의문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위는 흐르는 물을 막지 않는다며 자신 또한 그저 흘러가는 인연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현답을 내놓아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현은 평생을 권력암투와 거짓이 난무하는 궁에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진심 앞에 자신의 오만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적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수십 배는 더 위험할 것이 자명했으나 설아는 자신만이 아는 짐승들이나 다니는 비밀 오솔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지만 설아의 어깨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눈밭을 딛고 나아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설아는 길을 가다 멈추어 서서 바람의 소리를 듣거나 눈 위에 작은 꺾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추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어 이현으로 하여금 그녀가 단순한 산골 처녀가 아님을 확신케 했다. 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차가운 숲을 헤쳐나갔으며 그들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바람에 의해 금세 지워져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의 행진처럼 고요하고도 비밀스럽게 이어져 갔다. 갑자기 숲속 저편에서 화살한 대가 나라와 이연의 바로 옆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밝혔고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이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공중에 던졌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매운 가루는 순식간에 살수들의 시야를 가려 그들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기질을 발휘했다. 지금입니다. 바위, 뒤로 숨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설아의 지시에 따라 이연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신속하게 몸을 날렸고 설아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느다란 줄을 당겨 거대한 눈덩이가 살수들을 덮치게 만드는 함정을 작동시켰다. 단순한 산사람의 도구들이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살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이 설아와 이연은 가파른 절벽 아래로 연결된 좁은 틈새로 몸을 던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했다. 절벽 아래의 눈더미 위로 떨어진 그들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설아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연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다행히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살수들이 곧 아래로 내려올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움직여야 했고 설아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나무들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며 깊은 골짜기 안쪽으로 도망쳤다. 이연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평범한 처녀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고통의 대가를 적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고 그렇게 산의 심장부로 들어갈수록 두 사람의 운명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여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이었으며
설하는 이곳이 당분간 적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상태를 점검했다. 오두막안은 먼지가 쌓여 황량했지만 바람을 막아줄 벽과 최소한의 땔감이 남아있어 추위를 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설하는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이연을 자리에 눕혀 그의 재발한 상처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이연의 안색은 독기운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는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설하는 마지막 남은 비장의 약초를 꺼내어 자신의 손바닥에 문질러 온기를 불어넣은 뒤 그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 짧은 평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며 세상 끝에 단둘이 남겨진 듯한 묘한 소외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고, 그것은 그들이 살아온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처음으로 맞닿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설아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너의 이름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으려 한다고 나직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진한 신뢰의 감정이 묻어나왔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설슈의 맑을 아야, 눈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의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그 이름이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이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금으로 장식된 작은 누리개를 꺼내어 설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를 증명해줄 징표이자 나의 목숨을 구한 대가에 대한 약조임을 분명히 했다. 설아는 값비싼 보물보다 그 안에 담긴 남자의 진심이 더 무겁게 다가왔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누리개를 소중히 품에 안았고, 그렇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차가운 오두막 안에서 소리 없이 싹 트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오두막 밖에서 들려오는 말은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설아는 순식간에 경계태세를 갖추었으며, 살수들이 예상보다 빨리 이곳을 찾아냈음을 직감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틈 너머의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현 또한 검을 고쳐 잡으며 일어서려 했으나 설아는 그의 어깨를 누르며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적들의 방심을 틈타 마지막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오두막 바닥 아래에 숨겨진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이곳을 통해 계곡 아래로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도망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할 테니 대구는 먼저 몸을 피하라는 위험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연은 결사반대하며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설아는 대군이 살아야만 자신의 마을과 가족도 무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그를 설득했고, 결국 이연은 가슴아 고통을 참으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설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집단 위에 씌워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횃불을 높이 들고 오두막 뒷문으로 힘차게 뛰어나가 살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몸을 날려 사라졌다. 여기다 대군이 이쪽으로 도망친다라고 소리치며 적들을 유인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이에 속은 살수들은 일제히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하며 오두막 주변의 포위망을 스스로 풀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이연은 피눈물을 삼키며 수로를 통해 안전한 하류 쪽으로 몸을 숨겼고, 멀어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때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지켜주겠다는 뜨거운 맹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흰눈이 내리는 사냐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비밀스러운 혈맹은 그렇게 두 사람의 영혼 속에 붉은 낙인처럼 깊게 찍히며 다음 장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다. 살수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파른 등선을 타던 설아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며, 그녀의 뒤를 쫓던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쏜 화살이 그녀의 어깨에 스치며 붉은 선혈을 허공에 뿌렸다.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피를 이용해 눈 위에 가짜 흔적을 남기며 적들을 낭떠러지 방향으로 유인했고,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산사람 특유의 민첩함으로 살수들을 하나둘씩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안개와 눈보라가 다시금 거세게 몰아치며 그녀의 자취를 감싸 안아주었으나 상처를 통해 빠져나가는 체력과 추위는 설아의 의식을 조금씩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저 멀리서 이온이 도망친 방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깊은 숲으로 들어간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바위 동굴 뒤로 몸을 숨기며 추격자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동화되어 갔다. 한편 수루를 따라 내려온 이온은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을 헤치고 나와 강변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으며 부상 부위의 통증보다 설아를 홀로 두고 왔다는 자괴감이 그의 심장을 더욱 잔인하게 후벼파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젖은 옷을 짜낼 기력조차 없었지만 설아가 준 놀이개를 손에 꼭 쥐고 그녀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빌었으며,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나라 전체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복수하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다. 멀리 산 정상 부근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를 보며 그는 적들이 우두막에 불을 질렀음을 깨달았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증오가 뒤섞인 불꽃이 일렁이며 차가웠던 대군의 성품의 뜨거운 감정에 하동을 일으켰다. 이어는 곧 기력을 되찾아 근처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호위, 무사들과 합류하기 위해 어둠을 틈타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진정한 복수자의 기계를 품고 대지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이연의 머릿속에는 설아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지혜로운 대처는 그가 평소 경멸하던 백성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궁궐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곳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며 그곳에 더러운 권력 투쟁으로부터 이 순수한 여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눈보라는 마침내 그쳤으나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빛은 사냐를 더욱 쓸쓸하게 비추었고, 이호는 그 달을 보며 설아와 나누었던 무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녀가 살아남아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갈구했다. 이제 시작된 이들의 운명적 교차점은 서로의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준비를 마쳤으며, 피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굴레로 남게 될 것이었다. 웅구라는 여전히 냉혹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나 설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어깨에 밝힌 화살 상처를 살폈다. 핏방울이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며 붉은 낙인을 찍듯 번져나갔고, 그녀는 고통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주변의 정적을 예민하게 살폈다. 다행히 살수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몸 안에 퍼지는 오한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마저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으며, 진무르 설아는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생사 갈림길임을 직감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대군 이연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창백한 안색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약초 주머니를 뒤져 귀하디귀한 설사마의 꽃잎을 꺼냈으며, 그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임을 알기에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꽃잎을 입으로 씹어줍을 낸 뒤 이연의 입술 사이에 흘려넣었고, 남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연은 혼미한 의식 속에서 설아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느끼며 평생 타인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오직 배신과 음모만을 목격해온 그에게 이름 모를 산골 처녀의 순수한 희생은 마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꽃과도 같았다. 그는 간신히 눈을 떠 설아의 손을 잡았고 만약 자신이 살아 돌아간다면 그녀와 그녀의 마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차가운 동굴 안에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손바닥을 거침없이 그어내렸고 붉은 선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신성한 맹세의 시작을 알렸다. 설아 또한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손가락 끝을 베어 이연의 손바닥 위에 포개었으며 두 사람의 피가 하나로 뒤섞여 차가운 대지 위로 붉은 서약을 깊게 새겨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피의 맹세였으며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두 영혼의 결합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서로의 운명을 영원히 묶어버렸다. 설사머의 신비로운 효능 덕분인지 이연의 상처 부위에서 퍼져나가던 검은 도끼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맥박도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아갔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은 약초를 자신의 상처에도 발랐으나 몰려오는 피로감과 통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이연의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동굴 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진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동굴 안쪽까지 깊숙이 스며들 무렵 이현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안자 곁에서 잠든 설아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눈 속에 핀꽃처럼 맑고 깨끗한 그녀의 모습은 궁궐의 화려한 여인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과 순수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이 가냘픈 여인이 칼바람 앞에 홀로 서게 하지 않겠노라고 달빛을 증인 삼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설아는 작은 기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눈을 떴고 이연의 눈빛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하고는 안도하며 서둘러 예의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이연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누르며 지금은 신분을 따질 때가 아니니 몸을 보존하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다정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차가운 산중에서 이름 없는 시신이 되었을 것이다. 나의 목숨은 이제 온전히 너의 것이니 결코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라는 그의 고백은 설아의 가슴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이어는 설아에게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영의정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다. 설아는 비록 평범한 산골 소녀였지만 돌아가는 형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대군이 안전하게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격자들을 이 산에서 완전히 섬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부드러운 소녀의 것이 아니라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전략을 짜는 노련한 사냥꾼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며 대군 이연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설아는 동굴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살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치밀한 함정들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이연은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며 조언을 보탰다. 그들은 산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덫을 개조하고 눈사태를 유도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여 적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끔 완벽한 설계를 마쳤다. 고귀한 대군과 천한 약초꾼 소녀가 머리를 맞대고 사선을 넘기 위한 작전을 짜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다가올 피해의 향연을 고요하게 준비해 나갔다. 멀리서 추격자들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서 한다라는 이헌을 동굴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눈밭으로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피 묻은 천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발자국을 어지럽게 남겨 살수들이
함정이 설치된 좁은 협곡으로 모여들게끔 유도하는 대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산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빨랐으며 적들은 자신들이 사냥개가 아닌 사냥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의 뒤를 쫓았다. 살수들이 협곡 중앙에 도달했을 때 설아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신호용 화살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고 그 소리에 맞춰 이어는 절벽 위에서 거대한 바위더미를 밀어내렸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바위와 눈더미는 순식간에 살수들을 덮쳤고 비명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산의 정적을 잔인하게 깨뜨리는 죽음의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졌다. 미처 피하지 못한 자들은 눈 아래에 깔려 숨을 거두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도 설아가 미리 설치해둔 날카로운 죽창덫에 걸려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며 산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이현은 절벽 아래로 내려와 살아남은 적의 우두머리 앞에 섰고 그의 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와 권위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는 배우를 묻는 질문에 침묵하는 살수의 목에 가차없이 검을 휘둘렀고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적시며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했던 자들의 최후를 장식했다. 설아는 그 잔혹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전쟁터와 다름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끔은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슬픈 진리를 깨닫고 대군의 손에 묻은 피를 자신의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은혜를 입은 관계 이상의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서로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어는 설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이 피의 맹세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며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조를 남겼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설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서로가 곁에 있음에 안도했고 산을 내려가기 전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짧은 평온을 누렸다. 다음날 새벽 설아는 이연을 마을 외곽의 안전한 오솔길까지 안내했으며 그곳에는 대군을 찾아 산을 뒤지던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연은 말에 올라타기 전 품속에서 자신의 가문 문장이 새겨진 옷가락지를 꺼내어 설아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너를 지켜줄 부적이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의 징표임을 강조했다. 설아는 떠나가는 대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지만 그녀가 가진 강인한 의지는 곧 다시 일어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과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연이 떠난 후 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타며 약초를 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군과 함께했던 강렬한 기억들이 깊게 뿌리박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끔 옷가락지를 꺼내보며 그가 한양에서 무사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를 빌었고 동시에 자신 또한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닌 그의 맹세에 걸맞은 강한 여인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영의정의 수하들이 여전히 눈을 비비며 살아남은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설아는 곧 다가올 거대한 위협의 그림자를 느끼며 다시 한번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이허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설아의 지혜와 용기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궁궐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설아가 준 설사마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담긴 수호의 힘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맹세했다. 길가에 핀 작은 이름 모를 꽃조차 설아의 미소를 닮은 듯하여 그는 잠시 말머리를 멈추고 북쪽 설산을 바라보았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 실려오는 그녀의 향기를 느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영의정의 저택에서는
대군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노회한 정치가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군과 접촉했던 자들을 찾아내어 씨를 말리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는 특히 설산에서 대군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는 그녀가 이번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직감하여 자신의 최정예 비밀 자객단인 흑풍대를 급파하기에 이르렀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조가 감돌기 시작했고, 설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키기 위해 산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창고에 쌓아두었던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곧 닥칠 위험을 알리고 노약자들을 깊은 숲속 비밀 동굴로 피신시킨 뒤 장정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견고한 방어벽을 쌓으며 침략자들의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연과 함께 함정을 설치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도처에 치명적인 덫을 배치했고, 단순한 농기구들을 무기로 개조하여 살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등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며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어깨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지만 설아의 움직임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짙은 어둠이 마을을 덮자 숲속 여기저기서 불길한 새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오며 평화로운 마을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해오기 시작했다. 설하는 마을 막루 위에서 첫 번째 화살을 날려 적의 선봉장을 쓰러뜨렸고, 이를 신호로 마을 곳곳에서는 미리 준비해둔 함정들이 작동하며 침입자들을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 처단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설하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휘를 이어갔으며, 그녀의 지략 덕분에 수적으로 열세였던 마을 사람들은 의외의 선전을 거듭하며 흑풍대의 파상 공세를 꿋꿋하게 막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우두머리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그는 부하들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직접 칼을 휘두르며 설아가 있는 막루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해와 그녀를 생사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설아는 화살이 떨어지자 단검을 뽑아들고 육탄전에 임했으나 전문적인 살수의 무공 앞에 그녀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헌의 마지막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대군 이헌의 명이다. 역적들을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단하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설아의 눈앞에는 기적처럼 이헌이 이끄는 정예 기병대가 나타나 마을을 감싸 안았다. 한양의 거대한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이헌을 태운 화려한 가마가 수많은 호위병의 삼엄한 경계 속에 천천히 도성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거리는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대군의 생환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전국의 혼란을 두려워하는 침묵만이 무겁게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마 뒤편에 몸을 숨긴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각혈을 연기하던 이연은 가늘게 뜬 눈 사이로 도성의 풍경을 살피며 이곳이 설산보다 더 춥고 잔혹한 사냥터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좌의정 김진겸은 자신의 화려한 저택 깊숙한 곳에서 대군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연이 설산의 맹추위와 독화살에서 살아남은 것이 의외였으나 이미 육신이 망가져 폐인이나 다름없다는 보고를 듣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김진겸은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상황에서 일개 병약한 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확신하며 더욱 대담한 소찬을 준비하라고 수하들에게 오만한 명령을 내렸다. 이연은 자신의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오직 충직한 호위무사인 한결만을 불러들여 은밀한 지하밀실로 자리를 옮겼다. 겉으로 보이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설산의 눈보라보다 더 서슬퍼런 투기와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며 다가올 반격을 위한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는 설아에게서 받은 설사마의 기운 덕분에 내상을 회복했음을 은밀히 전하며 지금부터 도성 안에 퍼진 좌의정의 세작들을 하나하나 색출하여 뿌리를 뽑으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궁궐의 분위기는 병석에 누워있는 왕의 위중한 상태만큼이나 어둡고 가라앉아 있었으며 복도마다 흐르는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이어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 편전으로 향했고 그 길목을 지키던 수많은 관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대군의 기묘한 기세에 압도당해 감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 그는 문틈 사이로 풍겨나오는 진한 약재 냄새 속에서 설아가 경고했던 기괴한 독취를 맡았고 자신의 형님이자 이 나라의 주상전하가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편전 안으로 들어선 이연은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왕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왕의 맥을 짚으며 독의 성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의 손을 잡았고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 이현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현은 왕의 귀에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직한 목소리로 반드시 이 나라와 형님을 지켜내겠노라 맹세하며 소매 속에 숨겨온 설아의 비약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왕궁을 나온 이현은 즉시 한결을 다시 불러 설산으로 향하는 정예전령을 파견할 것을 명령하며 설아를 한양으로 안전하게 모셔와야 한다는 특명을 내렸다. 그는 좌의정 김진겸이 대군을 도운 배후를 찾기 위해 설산 주변의 마을을 이잡듯 뒤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1초의 지체도 허용할 수 없었다. 이현은 설아에게 전할 짧은 서찰 속에 자신의 진심과 위험을 알리는 암호를 적어 넣었고 그녀가 가진 지혜라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 믿으며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한편 좌의정의 사택에서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모여 나라의 기틀을 뒤흔들 은밀한 모의를 이어갔으며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채울 궁리만이 가득했다. 김진겸은 왕의 병세가 깊어짐에 따라 조만간 선의를 강요하거나 대군을 영모로 몰아 제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세등등하게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특히 설산에서 이연을 구했다는 정체불명의 여인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며 그녀를 잡아 대군의 약점으로 삼으라는 잔인한 명령을 자신의 비밀 조직인 흑풍대에게 하달했다. 설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행을 준비하던 중 바람의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비릿하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대군이 떠난 뒤에도 매일같이 옷가락질을 만지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설하는 마을 청년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일렀고 자신은 만약을 대비해 마을 구석구석에 숨겨진 퇴로와 방어시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사냥꾼 특유의 날카로운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어는 한양의 지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비밀 정보 조직인 그림자를 움직여 좌의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김진겸이 해외에서 들여온 금지된 약재들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그는 과거 설아가 치료해주며 들려주었던 약초의 배합 원리를 떠올리며 왕이 복용하는 탕약에 섞인 치명적인 독의 정체가 남방의 희귀한 독벌레에서 추출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허는 적의 수법을 역이용하기 위해 왕의 탕약에 해독제를 섞는 동시에 좌의정에게는 왕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정보를 흘려 그들이 성급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군은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한양의 지도를 펼쳐놓고 좌의정의 사병들이 배치된 요충지들을 점검하며 한 장의 거대한 장기판을 짜듯
자신의 세력을 은밀하게 배치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단순히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적의 자만심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며 승리를 향한 발판을 하나씩 다져갔다. 이현의 머릿속에는 오직 설산에서 보았던 설아의 강인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녀에게 약속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더러운 권력 투쟁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에 한결이 보낸 정예 무사들이 소리 없이 성문을 빠져나가 북쪽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설아를 구하기 위한 목숨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좌의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험난한 산길과 계곡을 이용했고 대군의 인장이 찍힌 패를 가슴 깊숙이 품은 채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한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해 나갔다. 이들의 움직임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으며 설아의 손길만이 왕의 생명을 구하고 대군의 대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좌의정 김진겸은 대군 이연의 사저 주변을 감시하던 세작들로부터 대군이 매일 밤 고통에 신음하며 피를 토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며 거병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왕실의 어른들을 위협하여 대군을 패서인으로 만들고 자신이 옹립한 어린 왕족을 왕위에 올린 뒤 수렴청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진겸은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으며 내일 있을 어전회의에서 대군을 정면으로 압박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의 저택에는 축하를 빙자한 연회 준비로 분주한 활기가 넘쳐났다. 궁궐 내부의 상궁들과 내관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으며 좌의정에게 매수된 배신자들과 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의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연은 이미 궁궐 내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으며 왕의 침전을 지키는 호위 병력들을 교체하여 김진겸의 암살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침착하게 차를 마시며 다가올 폭풍우의 전조를 즐겼고 자신의 손에 들린 찻잔 속의 파동이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설아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낯선 발소리들을 들으며 활시 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나무 뒤에 몸을 숨겼고 곧이어 나타난 자들이 대군이 보낸 전령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경계를 늦추었다. 전령은 이연의 서찰을 건네며 지금 당장 한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긴박하게 전했고 신나서라는 서찰에 담긴 이연의 간절한 목소리를 느끼며 잠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챙겼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만 대군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신의 고향인 이산과 마을을 영원히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기에 망설임 없이 전령들의 뒤를 따라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는 이미 좌의정의 흑풍대가 도착해 있었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설아의 행방을 묻는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며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피바다로 만들었다. 설아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전령들의 제지를 받으며 지금 당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깨닫고 산 사람들만이 아는 우회로를 이용해 적의 배후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령들에게 대군을 보필하라는 임무를 상기시키며 자신은 마을을 구한 뒤 뒤따라가겠다고 약조했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우며 적진을 향해 소리 없이 침투해 들어갔다. 흑풍대의 우두머리는 설아를 발견하지 못하자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설아의 심장을 찢어밟기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증오를 안겨주었다. 설아는 불타는 집들 사이로 뛰어들어 노약자들을 구출해냈고 미리 설치해두었던 독화살 덫을 작동시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혼자만의 고독한 전쟁을 수행하며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숲속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 설아는 연기 속에
몸을 숨긴 채 흑풍대원들을 하나씩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 소리 없이 처단해 나갔다. 이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설산의 불길을 마음으로 느끼며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설아를 위기에 빠뜨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좌의정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려옴을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김진겸을 확실히 처단하지 못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임을 알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어전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대군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무심한 경지에 이르렀고 그의 등 뒤로는 수많은 백성의 원혼과 설아의 희망이 짐처럼 실려 있었으며 그것은 곧 무거운 정의의 칼날이 되어 적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어전 회의가 시작되자 좌의정 김진겸은 대군 이연의 불충함과 왕실을 기만했다는 죄목을 열거하며 그를 즉각 처형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대신들의 함성이 궁궐 대들보를 흔들었다. 이연은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내뿜는 강력한 기운은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일순간에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는 소매 안에서 왕이 직접 하사한 밀지와 좌의정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명부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고 그 안에는 김진겸이 적국과 내통하여 왕을 시해하려 한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반전된 분위기 속에 당황한 김진겸은 사병들을 불러들여 궁궐을 점령하려 시도했지만 이미 이연의 호위군이 궁궐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좌의정의 수하들을 제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은 급격히 대군의 승리로 기울었다. 이연은 단칼에 김진겸의 관복을 찢어내며 권력의 무상함과 백성을 배신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준엄하게 꾸짖었고 배신자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패배를 믿지 못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승리의 순간에도 이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설아의 무사생활만이 간절했고 그는 곧바로 말을 준비시켜 그녀가 있을 설산을 향해 구원병을 보내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한양의 새벽은 이슬과 피냄새가 뒤섞인 채 밝아왔으며 정권의 주인은 바뀌었으나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리 있음을 예고하듯 찬바람이 성벽을 거칠게 때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연은 왕의 곁을 지키며 설아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고 그녀가 가져올 설사머에 마지막 정수만이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마지막 희망임을 확신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대군이라는 이름보다 설아와 나누었던 피의 맹세를 지키는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으며 조선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눈물과 투지 속에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설산의 고요한 밤을 깨운 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닌 사나운 화마의 울부짖음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평화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설하는 불길에 휩싸인 자신의 초가삼간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으나 이내 눈물을 닦고 노약자들을 안전한 숲속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만이 가득 찼으며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사냥꾼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마을 사람들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다. 흑풍대의 살수들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마을을 유린했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대군을 도운 배신자들을 처단하겠다는 광기 어린 살기만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설하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침착하게 활시위를 당겨 적의 선봉장을 쓰러뜨렸고 이를 신호로 미리 설치해둔 산짐 승용덧들이 작동하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다.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화살을 날려 적의 접근을 막아냈으며 마을 장정들을 독려하여 끝까지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우는 강인한 여전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설하는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비밀 동굴 입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의 옷자락은 이미 불에 타 그을리고
어깨의 상처는 다시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설하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무기 삼아 다가오는 적들을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설하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공포를 이겨내고 서로를 부축하며 험한 산길을 올랐으며 설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마을 입구에서 적들의 시선을 유인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흑풍대의 우두머리는 설하를 발견하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대한 대도를 휘둘렀고 그녀가 가진 화살이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거리를 좁히며 압박해왔다. 설하는 단검 하나에 의지한 채 적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맞서려 했으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무릎을 꿇고 말았고 적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숲속 어둠을 뚫고 날아온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살수의 손목을 정확히 꿰뚫었으며 동시에 땅을 울리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온 산을 진동시키며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대군 이연이 이끄는 친위대가 눈보라를 뚫고 기적처럼 나타났으며 그들의 깃바른 화염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펄럭이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이현은 선도에서 직접 말을 몰며 적진의 한가운데로 돌진했고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다치게 한 적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얼음보다 차갑고 불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동시에 설하를 위협하던 살수들을 단칼에 베어 넘겼으며 그의 검술은 마치 신들린 듯 빠르고 정확하여 주변의 적들을 순식간에 압도하며 처단해 나갔다. 이현은 바닥에 쓰러진 설하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리며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어루만졌고 떨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이제 내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라는 그의 목소리는 설하의 귓가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설하는 이연의 품에 안긴 채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물었고 이연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를 구제하고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며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어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흑풍대의 우두머리는 부상당한 손으로 다시 칼을 집어들고 이연을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도끼와 광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이현은 설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적을 응시했고 그의 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검기를 내뿜으며 상대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두 남자의 불꽃 튀는 대결은 짧지만 강렬했으며 이연의 정교한 검신이 적의 목줄기를 스치는 순간 거친 숨소리는 멈추고 오직 차가운 금소금만이 밤 공기를 갈라 승부의 끝을 비정하게 알렸다. 적의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남은 살수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숲속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이연의 친위대는 그들을 촘촘하게 에워싸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는 무자비한 토벌을 이어갔다. 마을 곳곳에서는 승전의 함성과 함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으며 이연은 직접 불길을 잡기 위해 지휘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자상함을 보였다. 대군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살더니 아름다운 마을이 폐허가 된 것에 분노했고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의 배후인 좌의정을 처단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은 검게 그을린 잔해만이 남았지만 이연의 병사들이 가져온 식량과 천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며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설하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약초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이연은 다시 한번 그녀의 고귀한 성품과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대군은 설하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마을 입구에 서서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서로를 응시했다. 이연은 설하에게 한양의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며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약초 지식과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도움을 간청했다. 설아는 정든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대군이 겪고 있는 고독한 싸움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결국 나라와 마을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한양에 가서 대군과 함께 뜻을 펼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배웅을 보냈다. 설아는 짐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불탄 집터를 찾았으며 잿더미 속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약초 가방과 소중한 설사마의 씨앗을 발견하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것들을 가슴 깊숙이 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씨앗이 훗날 다시 이 마을에 희망의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이어는 설아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자신에게 약속했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에 오르며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호령을 내렸다. 이헌과 설아를 태운 말이 설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뒤따르던 기병대의 대열은 장관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의 기계를 품고 대지 위를 힘차게 짓누르고 있었다. 설아는 말 뒷자리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하얀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줄은 몰랐으나 곁에 있는 남자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현의 넓은 등이 막아주는 온기는 그 어떤 모닥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그녀는 그의 허리를 더 세게 껴안으며 다가올 운명을 향해 나아갔다. 산 아래에 도착한 이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녁을 가다듬었고 이현은 한결에게 명하여 도성 안에 있는 자신의 세력들에게 대군의 생환과 설아의 동행 소식을 은밀히 전파하라는 비밀 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좌의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자신들을 막으려 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정면 돌파 외에도 성벽 아래의 비밀 수로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갈래의 침투 경로를 치밀하게 구상했다. 설아는 대군의 계획을 들으며 지형의 고저와 물의 흐름을 분석하여 수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조언해 주어 대군이 더욱 완벽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정 중 숲속에서 밤을 보내게 된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앉아 설산에서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어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아픈 가족사와 궁궐의 비정한 삶을 털어놓았다. 설아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권력의 정점에서 외롭게 버텨온 한 남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이연의 얼어붙은 심장에 진정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군은 설아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왕좌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미소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다음날 길을 가던 도중 좌의정이 보낸 최정예 살수 조직인 그림자 추적단의 습격을 받았으나 이헌은 당황하지 않고 설아를 안전한 바위 뒤에 숨긴 뒤 직접 검을 뽑아 적들을 상대했다. 설아는 숨어있는 와중에도 품 안의 화살을 이용해 적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돌을 던져 주위를 돌리는 등 대군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민하게 행동하여 승리에 크게 기여하는 영리함을 보였다. 전투는 치열했으나 대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기병대의 협공에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이현은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고 적의 습격을 완벽하게 물리치며 자신의 지도력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습격을 물리친 후 이현은 설아의 안위를 살피며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확인했고 설아는 오히려 대군의 상처를 먼저 걱정하며 옷소매를 찢어 그의 가벼운 찰과상을 정성껏 지혈해주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으며 이현은 설아의 손을 잡고 너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로도 두렵지 않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남겨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설아 역시
대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은혜 갚음을 넘어선 깊은 연정임을 깨달았고, 비록 신분은 달라도 영혼만은 대등하게 그와 함께 걷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한양 도성이 가까워질수록 길가에는 피라민들과 굶주린 백성들이 늘어났으며, 하라는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좌이정의 실정이 얼마나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언에게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도의 시작임을 강조했고, 대군은 그녀의 조언을 깊이 새겨들으며 집권 후 가장 먼저 민생을 돌볼 구체적인 정책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설아의 따뜻한 애민 정신은 대군의 냉철한 정치학에 인간미를 더해주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조선은 권력이 아닌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희망을 키워갔다. 마침내 한양의 위용을 자랑하는 남대문이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어는 성문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좌의정의 군대를 발견하고는 말머리를 돌려 미리 계획해두었던 우회로로 향했다. 설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도성을 바라보았지만 이언의 단단한 어깨가 주는 신뢰감 덕분에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이 가져온 만년 설사마가 왕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울 마지막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빌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숲을 헤쳐나가는 이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기민했으며, 이제 곧 시작될 궁궐 내의 거대한 폭풍우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침묵만이 함돌았다. 이어는 도성 외곽의 비밀 거점에 도착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지들과 합류했으며, 그곳에서 좌의정이 왕을 폐위시키고 선의를 강요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설아에게 마지막으로 위험한 임무를 맡기게 된 것에 미안함을 표했으나, 설아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왕의 침전까지 잠입하여 약을 전하겠노라 자원하며 대군의 짐을 덜어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내일 새벽을 기해 궁궐을 습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의 승리와 무사 생환을 기원하며 마지막 밤의 어둠을 함께 견뎌냈다. 새벽 안개가 도성을 자욱하게 덮을 무렵, 이어는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고쳐 잡았으며, 설하는 남장을 한 채 약통을 소중히 품에 안고 그의 곁에 서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긴장된 숨을 몰아쉬었다. 이 길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대군의 약속은 설아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선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성벽 위로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이헌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친위대가 성문을 향해 돌격했고, 설산의 인연으로 시작된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가장 뜨겁고 치열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헌과 설아의 뒤로 수많은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나갔고,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대군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위험에 압도당해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길을 터주었으며, 도성은 순식간에 혁명의 불길로 휩싸였다. 설하는 말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약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한양의 풍경은 전쟁터와 같았으나 오직 왕의 침전을 향한 일념으로 이언의 등만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설산의 추위와 화마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권력의 중심부인 궁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으며, 피의 맹세는 이제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한양의 낯선 공기는 설아에게 차가운 설산의 바람과는 또 다른 압박감을 주었으나,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대군이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평정심을 유지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거친 무명옷이 익숙했던 그녀였지만, 대군 이연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궁궐 내부에 퍼진 독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굳게 다짐하며 약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한양의 번잡함 속에서도 산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며 주변의 기척을 살폈고,
이현이 보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현이 몰래 가져온 왕의 탕약 찌꺼기를 살피던 설아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으며 그녀는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비릿함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설산에서 이현을 공격했던 화살촉에 묻어있던 독과 매우 흡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훨씬 더 정교하게 정제되어 인체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동물임을 한 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독초의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 밤새도록 약탕기를 지키며 불을 조절했고 연기 속에 섞인 독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설아는 마침내 왕의 병세가 단순한 노안이나 풍질이 아니라 남방에서 건너온 희귀한 독벌레의 진액과 설산에 금지된 약초가 배합된 결과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독은 평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특정한 향료와 반응하면 급격히 심장을 압박하여 마침내 숨을 거두게 만드는 지능적이고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몸서리쳤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현에게 알리기 위해 서찰을 적어 내려갔으며 좌의정 김진겸이 이토록 치밀하게 왕의 목숨을 노려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이현은 설아의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으나 그녀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좌의정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설아는 좌의정이 직접 운영하며 비밀리에 독초를 조달하는 도성 최대의 약방인 만보당의 의원으로 위장하여 침투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 대군을 놀라게 만들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설아는 자신의 미천한 신분이 오히려 적의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변복을 준비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남장을 하고 허름한 약초꾼으로 변신한 설아는 만보당의 뒷문을 통해 접근했으며 뛰어난 약초 감별 능력을 선보여 까다롭기로 소문난 약방 주인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약재들의 출처를 조사하며 좌의정이 남몰래 축적해온 불법적인 거래 장부와 독초의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밤마다 고군분투하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설아의 예리한 시선은 약방 구석구석을 훑으며 적들이 숨겨놓은 비밀의 문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익숙한 독취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약방의 비밀 지하실로 잠입하던 설아는 갑자기 나타난 좌의정의 수하들과 맞닥뜨릴 위기에 처했으나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약탕실의 연기를 이용해 몸을 숨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으며 왕의 마지막 탕약에 들어갈 치명적인 촉매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긴장감으로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설아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적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증거가 될 약재 샘플을 확보하며 탈출을 시도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간신히 약방을 빠져나온 설아는 확보한 증거물들을 품에 안고 이연의 비밀 거점으로 향했으며 뒤쫓아오는 세작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한양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설산에서 익힌 은신술을 응용하여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거나 지붕 위로 올라가 적들의 시야를 피하는 등 산사람 특유의 민첩함을 발휘하며 위기를 넘겼다. 마침내 거점에 도착한 그녀는 이연에게 증거물을 건네주며 좌의정의 거대한 음모를 증명할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뜨겁게 교차하며 타올랐다. 설아는 확보한 독초의 성분을 바탕으로 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인 설화환을 조제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양령시의 귀한 약재들을 배합하는 정교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손길은 정밀한 저울보다 정확했으며 물의 온도와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술은 한양의 네로라 하는 어이들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해독제가 완성되는 순간 투명한 빛을 내뿜는 환약을 바라보며 설아는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구원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현에게 소중히 전달했다. 좌의정 김진겸은 자신의 비밀 약방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배우를 찾기 위해 도성 전체에 계엄령에 가까운 삼엄한 경비를 펼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는 대군 이현이 보낸 가짜 서찰에 속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만하며 마지막 거사를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설아가 설치해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김진겸은 미천한 약초꾼 계집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하여 연애를 베풀며 오만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현은 설아가 가져온 증거와 해독제를 바탕으로 궁궐 내의 중립적인 세력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으며 좌의정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원로 대신들을 포섭하여 거대한 반격의 대열을 구축했다. 그는 설아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법궁의 법도를 이용해 적을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 전략을 구사하여 좌의정의 입지를 서서히 좁혀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군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군주로서의 위엄을 갖추어 갔으며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설아는 그의 가장 강력한 검이자 방패로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거사 전날 밤 이현과 설아는 비밀 정원에 마주 앉아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애틋한 시간을 보냈고 설아는 대군의 손을 잡으며 무사 생활을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해독제가 반드시 왕을 살려낼 것이라 확언하며 이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대군은 그런 그녀를 품에 안으며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겠노라 맹세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피의 맹세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사랑과 신뢰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설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고향인 설산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고 내일의 전투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기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해 단검을 갈고 비상용 약초를 챙기며 사냥꾼의 본능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대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정의감과 사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한양의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빛나는 새벽별처럼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병서와 지도를 살피며 마지막 점검에 임했고 자신의 등 뒤에 실린 수많은 백성의 목숨과 설아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한결을 불러 호위 병력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궐 내부의 내응 세력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는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대군은 설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진겸의 목을 베어 정의를 실현하겠노라 맹세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향해 자신의 굳건한 투지를 조용히 내비쳤다. 다음날 새벽 도성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며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살기와 불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설아는 다시 한번 남장을 하고 이현의 곁에 섰으며 그녀의 품 안에는 왕을 살릴 해독제가 든 약통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녀의 발걸음에 막중한 무게감을 더해주었다. 이현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비밀리에 매복해 있던 친위대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고 도성의 정적을 깨트리는 우렁찬 함성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처럼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궁궐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좌의정의 사병들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으나 이현은 직접 칼을 휘두르며 선두에서 길을 열었고 철하는 그 곁에서 적의 약점을 찌르는 기막힌 조언을 건네며 승기를 잡는데 일조했다. 그녀는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응급처치하며 대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켜보는 모든 병사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좌의정의 방어선은 대군의 강력한 공세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졌고 이연과 설하는 마침내 왕의 침전이 있는 강령전 앞에 도달하여 최후의 대결을 앞둔 비장한 숨을 몰아쉬었다. 강령전 입구에는 좌의정 김진겸이 최정예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버티고 서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광기와 탐욕이 가득 서려 있어 뒤틀리게 만들었다. 이현은 김진겸을 향해 역적의 죄상을 낱낱이고 하며 항복을 권유했으나 김진겸은 오히려 비웃으며 마지막 독을 품은 자객들을 내보내어 대군을 생사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비열함을 보였다. 설하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대군을 향해 날아오는 독침을 막아냈으며 그녀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이현은 위기를 모면하고 김진겸을 향해 분노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다. 전투는 극에 달했고 이현의 검과 김진겸의 도가 부딪히는 금소금은 궁궐 대들보를 흔들 정도로 강렬했으나 정의의 칼날은 결코 배신자의 사악한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설하는 혼란을 틈타 침전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미 숨이 가빠진 왕의 입술 사이에 자신이 만든 해독제를 밀어넣고 그의 맥을 짚으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신비로운 약초의 효능 덕분에 왕의 안색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나라의 주상은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왕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밖에서 싸우던 좌의정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내려놓았으며 김진겸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호는 피 묻은 검을 거두며 승리를 선언했고 침전에서 나온 설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수고와 헌신의 깊은 감사를 표했다. 궁궐에는 마침내 평화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백성을 배신하고 권력을 탐했던 자들은 포박당에 끌려가며 자신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왕은 이현과 설하를 불러 그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특히 설하의 의술과 담력이 나라를 구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신분 상승과 보상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설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대군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사양했고 오직 대군과 함께 평범한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전했다. 왕은 감동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설하는 이제 천한 약초꾼이 아닌 대군의 정인으로서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고귀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을 누렸다.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찬 궁궐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등불이 띄워졌고 한양의 백성들은 대군 이연의 승리와 왕의 쾌차를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새로운 조선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설하는 이연의 손을 잡고 궁궐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설산에서 맺었던 피의 맹세가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감격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대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연정을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설산의 차가운 눈보라도 가릴 수 없었던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하는 품 안에서 설산의 흙과 설사마 씨앗을 꺼내어 궁궐 한 구석 비옥한 땅에 정성스럽게 심었으며 이것이 훗날 화려하게 피어나 왕실의 안녕과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꽃이 되기를 빌었다. 이현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할 것임을 하늘을 우러러 다시 한번 맹세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그렇게 비밀의 독약편은 정의의 승리와 사랑의 완성으로 끝을 맺었으며 다가올 새로운 날들은 이제 고통이 아닌 희망과 번영으로 가득 찬 찬란한 빛의 여정이 될 것임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다. 한양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궐의 기와장을 매만지며 지나가고 드디어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계 어영 사냥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현 대군은 천릭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안장에 올랐으며 그의 허리춤에는 설아가 정성껏 벼려준 단검이 서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승리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단순히 짐승을 쫓는 사냥이 아니라 조선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단죄의 시간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말머리를 사냥터인 북악산 기슭으로 천천히 돌렸다. 영의정 김진겸은 화려한 호위병들에 둘러싸인 채 거만한 표정으로 대군을 맞이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사냥감이 된 맹수를 바라보는 잔인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배치한 수백 명의 사병들이 숲속 요충지에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오늘이야말로 대군과 왕을 동시에 제거하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노예한 정치가의 가슴 속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은 채 사냥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남장을 한설하는 대군의 호위무사 무리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의 지형을 매서운 눈초리로 살피며 사냥터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위협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녀는 설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의 방향과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적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하나씩 파악해 나갔고 품속에 숨겨둔 해독제와 마비가루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며 그녀의 강인한 내면은 왕실의 화려한 위용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적에 목줄기를 겨누고 있었다. 사냥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사냐를 흔들자 수많은 말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숲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이현은 일부러 김진겸이 유도하는 깊은 계곡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이를 본 영의정의 수하들은 대군이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판단하여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으며 숲의 정적은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전조를 알리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현은 뒤따라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설아와 미리 약속했던 장소에 도달하기만을 기다리며 채찍을 휘둘러 말의 속도를 더욱 높여 깊은 어둠 속으로 돌진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현은 몸을 낮추어 말 옆구리에 밀착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검을 뽑아 허공을 가르는 화살들을 쳐냈다. 매복해 있던 흑풍대의 살수들이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대군을 에워쌌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이 차갑게 몰아치며 생사의 기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검에 서린 기운을 폭발시키며 적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여 전장의 포화를 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설아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연막탄을 숲의 중심부에 던졌고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사방을 덮으며 살수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그들의 공격을 혼란에 빠뜨리는 영민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연기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거나 강력한 마비독이 묻은 침을 날려 하나둘씩 무력화시켰고 대군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를 창출했다. 설아의 움직임은 산짐승보다 날렵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비명만이 남았으며 이는 고귀한 대군을 지키기 위한 산사람만의 잔혹하고도 숭고한 전투 방식이었다. 이어는 설아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의 우두머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으며 그의 일격은 거대한 고목을 단번에 베어 넘길 듯한 위력을 담아 살수의 방어막을 산산이 조각내버렸다. 숲속에서는 검과 검이 부딪히는 불꽃이 튀어올랐고 대군의 무예는 그 어떤 정예 병사들보다 뛰어났기에 김진겸의 최정예 살수들조차 그의 기세에 압도당해 뒷걸음질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현은 설아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녀와 호흡을 맞추었고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적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심판과도 같은 공포를 선사했다.
한편 사냥터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영의정 김진겸은 계획대로라면 벌써 대군의 목이 도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자신의 수하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황급히 남은 사병들을 투입하려 했으나 이미 왕의 직속 친위대가 그들의 뒤를 차단하고 좌의정의 반역죄를 묻기 위해 칼을 겨누고 나타나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진겸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가 믿었던 권력의 모래성은 이현과 설아의 지략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숲속의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부상당한 살수 한 명이 마지막 힘을 다해 설아를 향해 독이 묻은 단검을 던졌고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어깨로 공격을 받아냈다. 설아는 경악하며 대군을 부축했고 분노한 그녀는 살수를 향해 단검을 던져 숨통을 끊어버린 뒤 서둘러 이현의 상처 부위를 살피며 해독제를 처방하기 위해 떨리는 손을 움직였다. 이현은 고통 속에서도 설아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그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독을 제거하여 대군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제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이현과 설아는 피 묻은 모습으로 사냥터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들의 위풍당당한 기세는 승리자의 증표처럼 빛나 주변에 모인 대신들과 병사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왕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대군을 맞이했고 영의정 김진겸의 반역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그를 즉각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하라는 단호한 어명을 내려 정의의 실현을 선포했다. 대군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으며 설아는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지켜낸 사랑과 이 나라의 평화를 생각하며 조용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영의정 김진겸의 처소에서는 그가 은밀히 축적해온 막대한 재물과 반역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와 결탁했던 탐관오리들은 줄줄이 포박당에 끌려가며 조선의 조정에는 대대적인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쳤. 이현은 설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인재들을 등용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악법들을 폐지하는 등 진정한 왕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무에 매진하는 열정을 보였다. 설아는 대군의 곁에서 내조하며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이현이 성군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궐 안팎에서 칭송을 받았다. 며칠 후 김진겸의 처형날이 다가왔고 도성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백성을 배신한 자의 최후를 지켜보며 그간의 한을 풀었으며 처형장 주변에는 정의의 승리를 기뻐하는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현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꽉 잡았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산골 소녀가 아닌 대군의 정인이자 나라의 은인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가올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찬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이현은 설아를 위해 궁궐 한 구석에 그녀가 좋아하는 약초들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곳은 두 사람이 고단한 정무 끝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다. 설아는 설산에서 가져온 설사마 씨앗을 정성껏 심어 꽃을 피워냈고 그 신비로운 향기는 궁궐 전체를 감싸 안으며 왕실의 평안과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대군은 설아에 소박하지만 강인한 성품이 조선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녀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는 그 어떤 전설보다 찬란하고 위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어느 날 밤 이현은 보름달이 밝게 뜬 정원에서 설아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자신의 피의 맹세가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했고 설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겨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인간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결실이었기에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아름다웠으며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넘어 사랑과 공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설산에서 만난 대군과 약초꾼 소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변방의 불안한 기운과 잔존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으나, 이어는 당황하지 않고 설아와 함께 치밀한 국방 전략을 세우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설아는 자신의 의술 지식을 병사들에게 전수하여 군대의 보건 체계를 개선했고, 대군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예군을 양성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와 백성들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지혜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매서웠고, 때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그녀를 사내 성녀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사냥터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한정적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라 조선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의의 가치를 세운 혁명과도 같았으며, 그 중심에는 설아라는 강인한 여성의 의지와 이현의 결단력이 있었다.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항상 낮은 곳을 살피고 백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통치자의 자세를 잃지 않아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도 길이 남을 성군과 현비의 표상이 되었다. 설산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온 나라를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모든 백성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피의 맹세는 영원한 평화의 상징으로 남았다. 사냥터 주변에 세워진 위령비 앞을 지날 때마다 이어는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통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설아는 그런 그의 곁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매년 겨울이면 설산의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곳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군과 설아를 자신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었다. 설아의 고향 마을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비옥하고 평화로운 낙원으로 변모했고,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설아를 롤모델 삼아 각자의 꿈을 키워가며 조선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역군들로 성장해 나갔다. 사냥터에서 얻은 상처 흉터를 보며 이어는 그것이 훈장과도 같다고 말했고,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 흉터에 입을 맞추며 서로에 대한 깊은 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애틋한 순간을 보내며 밤의 고요함을 즐겼다. 두 사람은 이제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으며, 그들의 영혼은 설산의 투명한 얼음처럼 맑게 정화되어 하나로 융합되었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체를 이루었다. 이현은 설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선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백성 한 명 한 명이 저 별들처럼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다짐했다. 새벽녘, 이현과 설아는 궁궐 높은 누각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조선의 강산을 비추는 광경을 보며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희망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설아는 대군의 어깨에 기대어 자신이 키우던 산삼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난 조선의 평화를 만끽했고, 이현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결의했다. 그렇게 사냥터의 비바람은 지나가고 진정한 봄의 기운이 온 대지를 감싸 안았으며, 피로 맺은 맹세는 이제 사랑과 번영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우며 조선의 전설적인 대서사시의 화려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궁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아침을 알리자 이현은 힘찬 발걸음으로 편전을 향했고, 설아는 자신의 약방으로 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조선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쳤으며,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민담으로 전해지며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고,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설산의 맹세를 기억하며 마음을 데웠다. 그렇게 이헌과 설하는 조선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으며, 그들의 피의 서약은 영원한 신의와 정의의 등불이 되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고귀한 가르침과 깊은 영감을 전해주게 될 것이었다. 한양의 하늘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청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으며,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내리는 아침 햇살은 피비린내 나던 정쟁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이헌 대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북악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머물며 힘이 되어준 설아가 있었고, 두 사람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주상전하는 대군 이헌과 설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백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으며, 설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내려 그녀의 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천안 약초군에서 단숨에 왕실의 귀한 인연이 된 설아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과 같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노라 다짐했다.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아악 소리는 새로운 조선의 서막을 알리는 축복의 노래가 되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울려 퍼졌다. 설아는 화려한 궁궐의 생활 속에서도 설산의 차가운 흙내음과 험준한 바위 틈에서 자라던 설사마의 강인한 생명력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며,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정원을 가꾸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의술의 기초를 가르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해민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구휼 활동에 앞장서며 명목상의 귀족이 아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헌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외심을 느꼈다. 조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면서 좌이정 김진겸의 수하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처벌받았으며, 그들이 가로챘던 막대한 토지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손으로 돌아가 조선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헌 대군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항상 설아와 상의하며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가끔 집무실에서 나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미복 자맹을 나갔으며, 그 곁에는 항상 설아가 동행하여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화려한 궁궐은 설아에게 여전히 답답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으며, 그녀는 가끔 설산의 매서운 눈보라와 자유로웠던 그 시절의 공기를 그리워하며 밤하늘의 북극성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이헌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왕에게 간곡히 청하여 당분간 도성을 떠나 설산 인근의 별궁에서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내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가마 대신 조촐한 차림으로 말을 타고 한양을 나섰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의무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가볍게 대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설산에 도착하자마자 설하는 말에서 뛰어내려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밟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이헌은 그런 그녀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을 깨닫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설아가 고귀한 신분이 되어 돌아오자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이내 그녀의 변함없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고 예전처럼 정겹게 그녀를 맞이하며 축제를 열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씨앗과 농기구들을 나누어 주었으며, 대군 이헌은 직접 마을 장정들과 어울려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는 등 소탈한 모습으로 민심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험준한 동굴을 다시 찾았으며,
그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한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이현은 바위에 새겨진 피의 맹세 흔적을 어루만지며 이곳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고 설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운명적인 만남에 감사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과거의 고통을 추억으로 승화시켰고 다가올 미래에는 더 이상 피의 맹세가 아닌 사랑의 서약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임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설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설아가 심었던 설사마들이 눈부시게 피어났으며 그 향기는 온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만천하에 알리는 장관을 이루었다. 이연과 설아는 그 꽃밭 사이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으며 설아는 대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산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안도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 얼어붙었던 조선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이현 대군은 왕을 보필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설아는 현명한 조언자이자 의술가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받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를 빼닮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아이들은 궁궐의 법도보다 산의 섭리를 먼저 배우며 티 없이 맑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 자라났다. 이현과 설아는 매년 겨울이면 온 가족과 함께 설산을 찾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들이 밟는 눈 위에는 항상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후대에 귀감이 되었다. 좌의정 김진겸의 배신과 음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이현과 설아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민담과 소설로 재구성되어 조선 팔도에 널리 퍼지며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설산의 혈맹을 기억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설아의 인내와 이현의 결단력은 조선의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금속문처럼 백성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진정한 권력이란 무력이 아닌 사랑과 공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설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산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에는 항상 아픈 이들을 위한 약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이현은 백발이 성성해진 후에도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변치 않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해저무는 언덕에 앉아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평화로운 조선의 산하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사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조용한 미소를 나누었다. 하늘을 수놓은 노을빛은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감싸 안았으며 두 영혼은 이제 저무는 해처럼 평온하게 삶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였다. 궁궐의 연대기에는 대군 이연의 업적이 찬란하게 기록되었으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설산의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연정과 설아의 따뜻한 손길이 더 오래도록 기억되며 그들의 사랑을 영원한 신화로 만들어 주었다. 설산의 꼭대기에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대군과 약초꾼 소녀가 나누었던 맹세의 속삭임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산을 우러러보았다. 비밀스러운 혈맹은 그렇게 조선의 공기 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의의 향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혼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설아의 손을 잡고 그대를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소라고 말했으며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생에서도 산속에 이름 없는 꽃으로 피어나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조선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대대손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평화를 이어갔다. 설사는 여전히 그 모든 비밀을 품은 채 장엄하게 서 있으며 겨울이 오면 다시 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흔적을 덮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의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연과 설아가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깊은 울림을 준다. 화려한 궁궐보다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이 더 따뜻했던 이유는 그곳에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그런 진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산의 눈보라는 이제 멈추었으나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바람결에 실려오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대군 이연의 냉철한 이성과 설아의 뜨거운 감성이 만나 이룬 조화로운 통치는 조선의 중흥기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그들의 통치 철학은 훗날 많은 성군들에게 영감을 주는 통치 규범으로 발전하여 나라를 굳건히 지켰다. 설아의 의술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설화의방이라는 책으로 편찬되었고 이는 조선 민간 의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수많은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두 사람의 헌신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조선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했다. 부대의 사가들은 대군 이연을 가리켜 눈 속에서 길을 찾은 군주라 평했으며 설아를 조선의 가슴을 치료한 성모라 부르며 그들이 함께했던 시대를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연대의 시간으로 기록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의 묘소 앞에는 항상 설사마 꽃다발이 놓여 있었으며 이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공양이었기에 그 어떤 화려한 비석보다도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며 보는 이들의 숙연함을 자아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왕조는 바뀌었으나 그들이 남긴 사랑의 향기만큼은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우리들의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설산의 비밀스러운 맹세는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이연의 강직함과 설아의 유연함이 빚어낸 위대한 대서사시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그들이 남긴 울림은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 영원히 지지 않는 진리의 향연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또한 각자의 설산을 넘으며 마주칠 수많은 시련 앞에서 이연과 설아의 용기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자신만의 설사마를 피워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설산의 정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을 이연과 설아의 영혼을 느껴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갈무리한다. 조선의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진실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가 되어 매 순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산의 혈맹은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노래가 되어온 세상에 울려 퍼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붓을 놓는다. 에필로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설산 기슭의 아이들은 여전히 대군과 약초꾼 처녀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뛰어놀고 있으며 그들이 심었던 설사마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세상을 정화하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라 말하지만 설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그곳에 깃든 두 사람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기에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실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한 이헌과 설아의 삶은 영원히 조선의 별이 되어 우리들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